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승인, 완전 인수 절차 돌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22일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승인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 세계 주요국 규제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은 SK하이닉스는 이번 중국의 결정으로 인해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에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이번 인수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차마 그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것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중국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SK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앞으로 완전 인수를 위한 입금, 대금 납부 등의 절차를 이루게 되면 이제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인수는 이제 완전 자회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국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승인, 완전 인수 절차 돌입입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 심사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22일이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 승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달에 인텔 낸드 사업부를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고액인 90억 달러, 약 1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지 14개월 만의 일이죠. SK하이닉스는 중국 당국의 심사 승인을 환영하면서 남은 인수의 절차를 잘 진행해 회사의 낸드 플래시와 SSD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SSD 사업 부분, 그리고 낸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른 생산 시설을 인수하기로 했죠. 각국 기업 결합 승인의 마지막 퍼즐인 중국의 승인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는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빠른 시일 내에 90억 달러의 인수 대금 중 70억 달러, 약 8조 3,500억 원을 1차로 납부한 뒤에 중국 다른 시설과 SSD 사업 부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3월 20억 달러, 약 2조 3,8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낸드 지식사업권 IP와 연구개발 R&D 인력까지 모두 흡수한다라는 방침이죠. 그래서 이번에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은 지금 인력 부분까지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필요한 총 8개 경쟁 당국의 규제 심사를 거쳤으며 이번 중국의 승인이 마지막 관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중국의 심사 승인이 불발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올해를 넘기지 않고 승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은 인텔이 자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중국은 인텔이 보유했던 다른 팹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실리를 얻는 윈윈 효과로 적기에 승인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텔과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 마이크론과 합작으로 해서 낸드 플래시 사업을 했던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이 마이크론과의 합작이 깨지면서 완전히 지금 힘들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원했었던 인텔의 입장으로서는 완전히 윈윈이죠. 인텔 입장으로서도 좋은 방침이고,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서 봐도 인텔이 계속적으로 중국 공장에 자금 투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었고 중국 입장으로서는 좋은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이번 인수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2021년 3분기 매출액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34.5%, SK하이닉스가 13.5%에서 인텔이 55.9%까지 이제 점유율을 얻어버리면서 점유율이 약 19% 정도 2위 기업으로 뛰어오른 것이죠. 4위 기업에서 이제 2위 기업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이런 순이죠. 그리고 지금 웨스턴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라는 지금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순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SK하이닉스, 인텔, 다른팹 인수 승인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많은 것을 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우시에 EUV 노광 장비를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고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청주에 있던 8인치 웨이퍼 팹을 내년 5월까지 우시로 완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그 웨이퍼 팹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전을 하지만 생산시설 외 기술 연구개발, R&D 시설 등은 국내로 그대로 두면서 이원화 체제를 갖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R&D 시설까지 중국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를 했었지만 기술 유출,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을 고려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9월에는 SK하이닉스와 중국 업체인 신파그룹이 3,700억 원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중국 장쑤성 우시에 우시 한중 직접회로 산업단지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은 설계, 제조, 장비 등 모든 반도체 산업체인을 포함하는 직접회로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설계, 제조, 장비,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기술이 전수되는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이번 중국의 SK하이닉스 인텔 다른팹 인수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키파운드리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으로서는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중국은 SK하이닉스를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EUV 노광 장비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 측면으로 SK하이닉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SK하이닉스를 승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